오늘의 심리 강좌는 연애에 빗대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더 빨리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잘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믿으면 안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ABC에서 보내드리는 심리 강좌. 오늘 주제는 왜 잘해주는 사람이 더 빨리 변할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이것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추구하는 그 심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룰게요. 내가 잘해준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시점, 이런 시각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쫓는 사람은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선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100%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심리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말하고 좀 연결을 짓기로 하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대체 왜 빨리 변할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트레스는 뭔가요? 뭐 힘들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죠. 근데 스트레스라는 건 일상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혹은 학교에 갈 때 항상 같은 길로 가다가 어느 날 다른 길로 가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적정한 스트레스는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뇌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뇌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일상적이지 않은 걸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자고요. 이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이것을 평소에도 이랬던 사람이냐?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행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힘들어져서 결국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것이냐 아니냐로만 비교해봐도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특별함을 추구해요. 근데 그 특별함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특별함은. 그래서 단 한 번 특별하게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특별함이 지속되면 그 자체가 일상이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일상이 되기까지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견뎌야 그 일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근데 그 사람이 평생 해오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뭐 한두 달 안에 그게 스트레스가 일상화된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뭐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혹은 뭐 나에게 반해서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돌볼 겨를이 없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연인이 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일상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특별한 크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은 원래 사귀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잘 해오고 있는 사람이거나.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연인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전에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물론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인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은 점점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인에게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연인이 아닌 사람에게 잘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꼭 남자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뭐 남녀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한테 너무 잘해준다. 이 사람이 좀 특별하게 잘해준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런 변화를 겪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한테 잘해준다. 그 사람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이제 첫 번째도 그 사람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잘해줘요.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특별히 대하고 있어요. 특별히 잘해줘요. 그러면 그 잘해준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나의 요구 없이 나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거에서 이제 더 나가면 깜짝 이벤트를 막 해요. 막 나를 놀래켜요. 깜짝 이벤트라는 건 나는 몰랐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를 놀래켜요. 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깜짝 파티나 이런 거를 한다는 것. 근데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 같은 그 시간을 뭐 다르게 보내는 걸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의논 없이 그 사람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실은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같이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랬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 내용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많은 예를 들어서 이성에게 이런 걸 해와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를 다 알아.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그를 노련해요. 이러면 뭐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경험이 없는 쪽으로 가면 매력 없는 착한 남자, 잘해주기만 하는데 결국 마음은 못 얻는 사람, 뭐 착한 여자도 비슷하겠죠. 이게 더 나가면 바람둥이. 둘 다 실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나 바람둥이나 실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애를 뭐 잘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측면은 그 자기중심성을 좀 버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람둥이, 여러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뭐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서 자기 걸 얻어나가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노련함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착한 남자, 착한 여자들은 이런 노련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기 때문에 결국 퍼주고 그 사람의 마음은 못 얻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워낙 많이 잘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고, 지금 두 번째로는 내중심적, 그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잘해주는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은 우선순위를 나에게 잘해준다로 잡아둠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나에 대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가 별로여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쫓아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처음에는 좋게 보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게 일상이 되면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보게 되는데, 그 가치를 보는 과정에서 나한테 과하게 잘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처럼 보게 되는 시각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그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 뭐 맛집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집은 그 집에서 배달을 해서 줘요. 그러면 똑같은 맛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왠지 우리가 가서 줄 서서 먹는 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더 노력을 들였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있을 때 괜히 다른 것에서 가치를 깎아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봐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점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건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시각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관심을 표한다. 그래서 뭐 나에게 좀 잘해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특별하게 너무 잘한다. 뭐 매너도 너무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막 그 남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과하다. 과하게 잘해준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아 이거는 영원한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일상적이라는 건 물론 좀 주관적인 범위가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그 사람, 내 평생에 당신 같은 사람은 뭐 물론 처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빠르고 상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막 물량 공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연인 관계의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강의는 심리 강의지 연애 강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판타지로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도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나의 환상으로 너무 강하게 품고 있으면 삶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물론 일상적이지 않은 걸 꿈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일상적이지 않은 걸 꿈꾼다면 그것을 먼 목표로 하고 그 전에 밟아갈 뭐 계단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꿈꾸는 그런 연애의 모습 혹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 어느 순간 그 판타지를 꿈꾸면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뭐 잘하는 방법을 잘해본 적이 없어서 잘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내가 한 번도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의 사람을 만나서 혹은 이상형을 만나서 갑자기 친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나의 인성이 좋은 것을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인성이 좋아지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누군가가 없을 때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것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오히려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심리 강좌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연애 강좌에 가깝게 얘기가 됐네요. 제가 뭐 연애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근데 닥쳐 연애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중에는 그때 팟캐스트를 들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물론 뭐 여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리에서 연애를 약간 빗대서 풀어봤어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될 테니까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증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을 때는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나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오프라인 강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공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